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건과 함께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흉악범죄, 좀 우리가 뉴스로 접했을 때 경악할 만한 범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정신과 질환이라는 뉴스에 포커스를 좀 두지 마시고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성격 장애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들이 다 정신과 질환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안 좋은 편견과 인식을 우리가 너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모든 범죄들은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 예를 들면 조현병, 우울증 이런 걸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성격적인 특성들에 의해서, 특히 오늘 설명드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행동적인 특성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드러나는 행동들이 어떠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거칠죠. 무모해요. 그분들은 무모하기 때문에 타인이 봤을 때 되게 도전적으로 보여요. 용감하고 모험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무모해서 그렇고, 그리고 자극추구적이어서 그래요. 반사회적 성격장애 분들의 50% 정도가 뇌파 검사를 했을 때 느린 뇌파를 보인다고 해요. 그 말의 뜻은 일반적인 자극에 뇌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흥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극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극이 커야지만 뇌파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자극을 찾아다녀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용감하고 용기 있고 도전적이며 모험적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무모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동이 되게 거칠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인 행동을 해야 자극이 오니까. 무모하고 자극추구적이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보니까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서 범법 행동을 자주 해요. 범법 행동 자체가 예전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범법 행동에 준하는 범죄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그 정도로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지적 특성인데요. 이분들이 공격적인 특성을 드러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지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한테 자극을 줬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때린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라는 자기만의 변명과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랬어. 그런 인지구조 또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적대성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먼저 공격할 태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공격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세를 늘 갖추고 있고 경계를 서고 있죠. 세 번째는 정서적인 특성이에요. 일단 그분들을 봤을 땐, 그냥 겉으로 봤을 땐 침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주변 환경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고 묵직한 사람처럼. 그래서 반사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조금 호감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면에는 그 침착함이 여유로움이 아니라 냉혹함 또는 냉담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맹수가 먹잇감을 찾을 때 움직임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조용히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침착함은 진정한 여유로움이 아니라 주변의 적대감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를 둘러보고 있는 냉혹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침착해 보이냐 하면, 그들에게 감정의 드러냄은 나약함과 이꼬르예요.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건 나의 나약함,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은 억제하고 억압하고 들키지 말아야 하는 것. 들키는 순간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한 나이가 있다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두터운 껍질을 몸에 갑옷처럼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나약하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해 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행동 특성, 인지 정서 특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대인관계를 맺을 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된 특성을 보여요. 내 자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타인은 나의 즐거움을 유발시켜주는 존재이거나 내가 무언가 자극적인 무언가를 할 때 동참해주는 사람이거나 어찌되었던 내가 원하는 자극을 추구하던 또는 공격성이던 충동성 있는 행동을 하던 그 부분에 일조하는 누군가를 만날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고는 다 이분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반사적 성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조금 빨리 캐치하고 피하는 게 좋아요. 다른 성격장애를 제가 설명드릴 때는 우리가 그분들을 좀 이해하도록 노력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바라는 바는 그분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욕구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는 만족스러운 사람에게도 공격성을 분출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저랑 소통하시는 여러분들은 반사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을 좀 빨리 캐치하시고 손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손절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착취적인 관계를 맺고 예를 들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타인을 공격하거나 예를 들면 돈을 대신 벌어와 또는 여성에게는 성매매를 시킨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타인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욕구를 채우거든요. 그런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에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웬만하면 제가 다른 사람하고는 이해하고 지내라고 하는데 그분하고는 좀 멀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사회적 성격장애이신 분들하고는 거리를 둬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처럼 그분들은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범법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들 중에서는 이제 아내분이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건 있고 그 자녀를 공개적으로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끊임없이 기부금을 받았던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실제로는 반사 성격장애 그 척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반사 성격장애는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죄책감이 없고 그걸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유지되면서 또 학습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대인 관계 자체를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저의 영상만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이신 분들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겠다 싶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빨리 하면 캐치할 수 있을지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품행장애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품행장애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진단 기준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진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행장애 병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알기 위해선 품행장애 병력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조금 캐치를 빨리 해서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품행장애에 대한 설명과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성격적 특징을 갖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